안녕하세요. 강북우리들병원 신경외과 전문의 김진욱입니다. 골다공증에 대해서 쉽게 풀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뼈는 겉에 구조를 싸고 있는 피질골이 있고 안쪽에 해면골이라는 구조가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주목해야 될 부분은 바로 해면골입니다. 해면골 같은 경우에는 이름도 스폰지본이라고 부르는데요. 단단한 피질골과는 다르게 그물 구조처럼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얼마나 단단한가가 골다공증과의 관련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골수도 이 부분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해면골은 뼈의 무게를 줄여주고 완충작용을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골다공증 환자들은 주로 이 부분의 뼈 부분이 줄어들어 그물 구조의 촘촘함이 줄어든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그물 구조의 촘촘함이 줄어들게 되면 더 이상 완충작용을 하지 못하게 되고 척추뼈가 골다공증에 의해서 주저앉게 되어 압박골절 등의 질환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에게 골다공증이 잘 생겨날까요? 첫 번째로 폐경이 지난 여성에서 특히 잘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폐경이 되면 여성의 에스트로겐 호르몬 분비가 줄어들게 되는데요. 이에 따라 뼈 파괴가 촉진되면서 골다공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성들도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고령의 남자에게서도 여성들과 비슷한 골다공증이 많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골다공증 때문에 죽을 수도 있다. 정답이 아닐 것 같지만 정답입니다. 물론 넘어져서 골다공증이 생겨 죽는 것은 아닙니다. 골다공증에 의한 골절이 문제가 되는 경우입니다. 골절의 종류에는 압박골절 이외에 방출성 골절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방출성 골절은 골절에 의해 골편이 뒤로 밀리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척수신경을 직접적으로 누르게 되어 증상을 유발하게 됩니다. 특히 흉추 쪽 방출성 골절의 경우에는 신경에 치명적 영향을 주어 걷는 것에 제한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의학적 통계에서 80세 이상의 환자가 걷지 못하게 되면 5년 이상 생존율이 급격하게 낮아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골다공증이 생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봅니다. 무조건이라는 건 조금 잘못된 표현 같고요. 가능성이 높다가 맞는 것 같습니다. 영양 상태나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른 큰 차이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뼈 건강에 필요한 영양소는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비타민 D 그리고 칼슘이 있고요. 혈중 필요 농도를 유지하는 것이 뼈 건강에 필수적입니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폐경 이후의 여성, 고령의 남성에서 골다공증 가능성이 높아지는데요. 이런 분들은 골밀도 검사, 비타민 D, 칼슘 등의 영양소 섭취 등으로 골다공증을 미리 예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노년기에 키가 작아진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저희 부모님도 자꾸만 키가 작아진다고 이렇게 하시는데요. 당연한 노화의 과정이기도 하지만 그 원리를 알고 보면 어느 정도 예방도 가능합니다. 일단 골다공증과의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골다공증으로 인해 척추체 압박골절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압박골절이 진행되면 척추뼈가 점점 앞으로 굽어지는 현상, 척추뼈의 높이가 낮아지면서 키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물론 퇴행성으로 디스크 높이가 낮아지면서 키가 작아지는 현상도 노화에 따라 나타날 수 있습니다.